안녕하세요, 드롱왕입니다. 오늘은 외제차 사러 가서 호객님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눈탱이 맞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자주 바꾸지 않는 일반인들은 차를 한번 사면 꽤 오랜 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차를 구매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BMW 530i를 사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된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라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부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어떤 조건으로 구매했는지 물어보면 대체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할인을 얼마를 받았는지 기본적인 서비스 품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차를 잘 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 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뭔가 잘 모르는 분야나 낯선 곳에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을 놓치거나 영업사원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원하는 차를 산다는 들뜬 마음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 방문해서 처음 만난 딜러와 그 자리에서 바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아마 저같이 충동적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차량 감가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지출 생각하다 보면 차를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동적인 그 구매 욕구는 소비를 하는데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충동적으로 계약을 바로 진행을 하다 보면 뭐 프로모션 할인이 얼마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서비스 품목은 어떤 걸 해줄 건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차 언제 나오는지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영업사원과 바로 계약금 50만 원을 걸고 출고 대기 신청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계약금을 결제하고 그 순간은 마치 이제 차를 다 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차가 바로 나왔으면 아마 그 딜러사에서 그리고 그 처음 만난 영업사원과 계약을 했겠지만 요즘 외제차는 차종이랑 색상에 따라서 대기 순번과 대기 기간이 다 다르지만 보통 계약하고 최소 한 달, 두 달에서 인기 많은 차종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고 기간까지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차량 카페에도 가입을 하고 유튜브도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본사 밑에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딜러사들은 각각 할인율이 다 틀리다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똑같은 하나의 BMW 회사고 각 대리점 지점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각 독립된 딜러사들마다 할인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BMW를 예를 들면 뭐 딜러사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코오롱, 한독, 도이치, 바바리안, 동성, 삼천리, 뭐 내셔널 이런 다양한 딜러사가 있습니다. 이 딜러사는 BMW 하위 개념 같은 건데요. 어느 딜러사에서 구매하든지 간에 구매 후에는 BMW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서 똑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BMW 카페 회원가입을 먼저 했고 현금 리스 할부 자기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구입을 할 건지 구매 조건을 같이 올려서 견적 부탁한다고 이렇게 글을 남기면 이제 그 견적글을 보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딜러님들이 쪽지를 주는데요. 많게는 한 5, 60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가장 좋은 조건의 할인과 서비스 품목을 제시하는 딜러사의 딜러를 선택하시고 연락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찾아가서 얼굴 보고 계약한다고 해서 더 싸게 해준다거나 서비스 품목을 더 잘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저처럼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구매를 하더라도 계약할 때의 조건은 뭐 약속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목 같은 거는 이제 뭐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실 거고, 할인 금액은 이제 매장에서 계약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파이낸셜 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알아보고 계약하셔야 되는데요. 파이낸셜 이율이 고객 견적서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모르는 방법으로 견적서 이율 가지고 눈탱이를 맞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 모르고 하시면 눈탱이를 아주 세게 맞을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분만 이쪽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웬만하면 그냥 할부나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눈탱이를 덜 맞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똑같은 차량을 사더라도 누구는 굉장히 싸게 사고 누구는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호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서 누군가는 싸게 살 수도 있지만 정보를 모르고 가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구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영 신뢰가 가지 않고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딜러님한테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신 후 근무하시는 곳에 딜러사 매장에 전화하셔서 그 딜러님을 바꿔달라고 하시면 그분이 진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은 그 견적서를 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면 그 딜러가 근무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셔서 얼굴 보면서 진행하시면 더 믿을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까운 매장에 가시기 전에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튜브나 해당 차량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현재 차량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뭐 순번, 대기 순번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딜러사마다 순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대신에 할인이 낮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할인이 높은 대신에 조금 더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딜러사마다 예약을 이렇게 다르게 걸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할인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서비스 품목은 뭐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직접 딜러와 만나서 상담할 때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매장에 가서는 그냥 실제 차를 구경하고 만져보고 실제 그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껴보는 정도로만 만족하시고, 그날 바로 급하게 그 설명해준 담당 딜러님과 그날 바로 계약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명함 받고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남자들이 옷 쇼핑하러 가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판매 직원이 막 거짓말로 잘 어울린다고 하면 미안해서 그냥 구매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고 환불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쇼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량을 사러 가서도 비슷하게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장에 방문해서 딜러가 열심히 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그 딜러한테 미안해서 그냥 그 딜러랑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충분히 견적 비교하시고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때 이제 그 딜러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그날 바로 저처럼 계약하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딜러님한테 너무 과도한 서비스나 할인 금액을 요구하시면 다른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딜러님과 서로 잘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할인을 많이 해주고 서비스 품목을 가장 저렴한 걸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대 비용 같은 걸 또 부풀려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할인 금액이 크다고 해서 꼭 잘 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인을 적당히 해주는 대신에 블랙박스나 썬팅을 정말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각 서비스 품목의 가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전체적인 할인 금액과 서비스 품목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딜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썬팅이나 PPF 필름, 유리막 코팅은 정말 최고로 저렴한 걸로 해주기 때문에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재시공 받으려면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딜러 할인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믿고 맡길 만한 집 근처의 전문샵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딜러에게 추가금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딜러가 더 높은 등급의 블랙박스나 썬팅 메이커를 제시를 하면 딜러가 추가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금을 내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영업사원은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계약금 50만 원을 내는데 그 계약금을 차량 가격에 미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차량 가격 정산서를 꼭 살펴보시고 그 50만 원이 차량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게 다 차량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큰 금액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결제한 뭐 몇십만 원 같은 경우는 고객도 잊어버리고 딜러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꼭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금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정산서를 이제 딜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바로 수정을 해 주실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부장님들 세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깜빡하고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뭐 좀 젊으신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소한 부분이 부대 비용 안에 있는 공채 구입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차량을 출고하는 지역마다 공채 구입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 딜러님들과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딜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공채 구입 비용의 차익을 투명하게 고객한테 다 돌려줄 정도로 정직한 딜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인터넷으로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 공채 구입비의 차액이라든지 부대 비용에서 발생하는 차액들을 고객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차액을 주지 않는 딜러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을 조금 넉넉하게 미리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 뭐 탁송료, 기타 등록 비용 같은 걸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게 되면 또 고객한테 또 돈을 보내다 이렇게 전화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조금 살짝 넉넉하게 돈을 미리 받아가긴 하는데, 그런 부대 비용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차익 같은 걸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서, 영수증 이런 거, 공채 등록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영수증을 이제 차량 출고하면서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시면 다 정확하게 차익까지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잊지 않고 잘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동적으로 매장에 와서 바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고객들을 딜러들이 아마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잘해주시는 딜러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쨌든 딜러님들도 이익을 내야 하는 직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고 오는 그 고객들이 호객님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호객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공부 미리 하시고 비교 견적 많이 내보시고 출고하시면 그렇게 심한 눈탱이를 맞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각 다른 딜러한테 한 3군데 정도, 뭐 많게는 5군데까지도 이렇게 계약금을 걸어놓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그 딜러한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딜러들과 계약했던 거는 취소를 하면 한 3, 4일 내로 다시 계약금을 다 돌려주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출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른 딜러사들에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는 매달 프로모션 할인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계약했을 때의 할인을 약속했던 금액이랑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달마다 변동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 가계약했을 때랑 그 금액을 잘 맞춰 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충동적으로 바로 그날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나 해당 차량 카페에 가입해서 할인 금액,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꼭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장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리고 네 번째는 차량 동호회 카페나 차량 구매 어플에서 견적을 올려서 비교 견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딜러사들이 제시하는 할인 금액과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구매하는 딜러사가 달라도 구매 후 서비스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차량 출고 후 부대 비용과 최종 구매 내역 영수증을 잘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요즘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로 프로모션 할인도 줄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출고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모두들 좋은 조건으로 좋은 차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왕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